옆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없었으면 우리 힘들었을 것이다. 이거 참 좀 황당 같은 얘기였어요. 그다음 또 하나, 이와 같은 역사인식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문창국 후보의 대응 태도와 방식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친일파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여러 역사인식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했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죠. 그 다음에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살 정도의 방식을 취해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또 갈등이 있을 때에 조화롭게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기 대응에 대한 품격 있는 정치적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의 낙제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의 역사이식이나 이것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할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자기 개인적 상황도 공적인 차원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 총리로서는 자격이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불안정성을 문제 삼는 거는 저도 동감인데 네. 근데 역사관이 가장 이번에 이슈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여야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뭐 이완용 훌륭한 사람이다. 윤치호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저는 이완용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훌륭한 사람 아니고요. 네. 이완용 말한 게 아니죠. 훌륭하지 않다고. 누가 이완용요. 누가 이완용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이완용, 윤치호 얘기 들어보세요. 한인가는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이완용, 윤치호, 이광수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민족성이 문제가 있다고 이걸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게 민족성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럴듯하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럼요. 이게 맥을 이어주게 한 거거든요. 이 근대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하는데 우리 사학계가 힘들었고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준 사람이 그 유명한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보 선생이 계시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윤치호라든가 이광수라든가 뭐 조그만 업적도 좀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도 얘기 좀 80년대 합시다. 접어들어 새롭게 예? 생겨난 예? 관점이에요. 그리고 안정 지금- 교수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그걸 자, 네,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문창극이라는 문필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중에 존경받는 언론인 가능해요. 그런데 국가의 총리는 2인자 아닙니다. 자리는 곤란한 거죠. 왜? 저는 어떻게 책 역사관이 변호사님은 토론 대상이 되는 총리에게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네. 문창극 어떡해. 지명자를 두고 몇 주 네. 동안 한번 여기서 다 네네. 말씀을 나눈 것 같으니까. 자, 변호사님은 예. 총리에도 무방하다고 아니, 보시는 거죠? 잠깐만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질문 좀 지금 하려고. 문제가 총리가 직격이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총리가 직격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등장한 것은 오늘 이 토론 석상에서 내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예, 저하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극우 꼴통이니 친일파니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군기 교수도 지금 아주 뭐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확한 사람은 표현인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 이걸 주장한 분 아니냐 이러지만 내가 물론 윤치호 일기는 영일기입니다. 영일기고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걸 읽어봐서 그걸 식민지 근대화론을 씁니까?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하면 윤치호야말로 이 가진 자, 배운 자들의 어떤 그 수탈 과정 그리고 착취하는 그 게으름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식민지 근대로는 아니에요. 네. 예, 식민지 근대화는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네, 잠깐, 자, 이제부터 1분씩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가면 내가 얘기를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5분밖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5분이 아니라 50분이 남았더라도 네. 얘기는 해야죠. 윤치호 선생이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무엇을 배워서 근데 나는 그 점은 나 부인하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를 그 일본에서 기술과 뭐 이런 과학 지식을 배워와서 마치 영국의 스코틀랜드처럼 어떻게 위치해서 우리를 일단 발전하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은 아닌가. 직접 독립운동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저도 해요. 그런데 네, 1분씩 갈게. 문제는 오늘 윤치호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지금 극우 꼴통이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다 친일파 아니다라는 것도 친일파도 아니라는 다 긍정했다면 네, 전부 인정했습니다.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글깨나 읽은 사람이 지금 문창극 선생의 동영상이나 쓰신 글을 두고 이게 친일파다, 극우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의 명예를 회복을 해줘야 돼요. 난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문해야 된다. 네. 자,
저는 민심이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는데 또 조국께서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네. 조금 뭐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오해를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너무 함부로 했다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전 변호사 말씀도 네. 맞는데 우리 춘원 이강수의 민족 개조론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켜주는데 그 대무로 춘원 이강수가 그냥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을 문창국 후보자가 좀 조심스럽지 못하게 독립투사에 손자답지 못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김민웅 교수님.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을 비롯해서 문창국 후보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민족 허무주의자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들어요. 그 점 하나 꼭 짚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보았던 문창국 후보의 총리로서의 정치적 자질. 이것은 낙제점이다. 그래서 참 곤란하겠다. 앞으로 정리가 좀 될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청문회 갈 필요 없다. 네. 결론적으로 청문회까지 국력 낭비하면서 갈 상황이 아니다. 결론은 이렇고요. 오늘 얘기 속에 있는 거에 하나만 돋보태죠. 윤치호, 김환란, 홍난파, 이완영, 이광수 다 그 시절에 대문호도 있고 대예술가도 있고 교육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에 부역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그것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면모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장점을 끄집어서 어쩔 것이냐 이거야.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 반대편에 서서 고생하고 광복을 위해서 애썼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어이없다는 홍남파 생각이 김환란은 이광수라는 제가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반역이 아니었다. 네, 또다시 시작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여기서 네, 있어요. 끝나겠습니다. 네. 홍남파 윤-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예. 대평가는 하세요. 자. 근데 국무총리는 하지 마세요. 저도 마지막 질문. 해야죠. 네, 자진 사퇴 안 할 경우에 자진 사퇴 안 할 경우에 자진 사퇴를 왜 합니까? 아, 예, 거의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진 사퇴를 왜 긴 논리로 처음에는 네. 극우 꼴통이다. 네. 김대중 노무현을 공격했다 해서 극우 꼴통이라고 하다가 막말했다. 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다. 그 친일파 아닌 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이런 분이 이렇게 만신창이화된 분이 총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총리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식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밝혀볼 겸해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 해야 된다.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 하나 있어요. 네. 강경 동영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정신이 부패해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자, 정금. 예, 예. 그러니까 총리가 저는요, 네, 대통령이 생각하고 지명철회 있으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지명철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예, 입장이죠. 대통령의 원칙은 네.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 민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한번 돌려가지고 네. 절반 이상이 청문회 가도 된다 그러면 가볼 필요도 있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자진 사퇴 안 할 경우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지명철회 아닙니까? 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자진 사퇴해야죠. 지명철회라는 그 있을 수 모양새가- 없죠. 네. 맞죠. 우리 김갑수 문화평도 지명철회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청와대.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생각하면 지명철회가 낫다고 봅니다. 왜? 아, 그래요? 그러면 문창국 대통령이 타격을 후보- 많이 받는데? 문창극 후보자의 관점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명철회를 하는 순간에 생각이 박근혜 다르- 대통령은 망합니다. 그죠? 예. 지명철회하는 순간 이렇게 박근혜- 해도 박 저렇게 해도 망할 대통령은 겁니다. 지명철회를 함으로 해서 나는 문창구와 생각이 다릅니다를 언명하게 되는 거죠. 지명철회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망한다. 예, 망하죠. 네,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